오늘 새벽 스페인 FC 바르셀로나가 배포한 짧은 보도자료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축구팬은 물론이고요. 축구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 저한테 정말이야? 이렇게 막 톡을 보내실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실 쯤에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는 제가 그 소식을 올렸었죠. 그렇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FC 바르셀로나를 떠납니다. 메시에게 바르셀로나는 뭐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만 메시가 정식 계약을 하고 몸담았던 유일한 클럽팀이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보다 더 오랜 시간 그리고 더 많은 경기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골을 터뜨린 그런 팀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리오넬 메시에게서 바르셀로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은 거의 뭐 한 몸처럼 여겨지는 그런 관계인데요. 오직 바르셀로나에서만 포로 경력을 쌓은 메시가 마침내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는 소식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오가지 않을까. 자,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지금까지 이제 778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77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672골 305도움입니다. 와,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친 기록인데요. 물론 메시에게 이런 포인트가 전부는 아니죠. 리오넬 메시가 보여줬던 그 환상적인 플레이들, 보는 이들의 입을 뭐 절로 떡 벌어지게 만드는 압도적인 활약들, 축구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지만 때로는 메시 혼자서도 모든 어떤 사람들의 예상과 어떤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활약들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줬던 금세기의 유일한 축구 스타를 한 명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오넬 메시를 꼽지 않을까. 어떤 개개인의 사연을 떠나서 절대적인 퍼포먼스 면에서 봤을 때는 우승 트로피나 골의 개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리오넬 메시의 활약이 언제나 이 바르셀로나의 빨간색, 파란색 이 바르셀로나 유니폼하고 함께 이제 기억이 된다는 거는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정말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는 한없는 어떤 자부심이자 정체성이 아니었을까. 특히 국내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리오넬 메시가 갖는 상징성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리오넬 메시가 하룻밤 사이에 팀이 없는 FA 일시적인 백수 상태가 된 거죠. 뭐 사실 계약이 이미 지금 끝난 상태에서 재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서류상으로 보자면 FA 상태가 된지는 뭐 한 달 넘긴 했습니다만 선수 본인도 이 계약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다고 해요. 굉장히 쇼크 상태 일시적으로 빠졌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는 메시의 바르셀로나 재계약 발표였죠. 작년에 떠나는 많은 소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봉합이 어떻게든 됐고 또 올여름 만료된 메시의 계약도 메시 본인이 팀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어떻게든 리뉴얼이 될 거라고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도 좀 많이 팔아야 되고 기존 선수들의 연봉도 한참을 깎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연봉을 무려 반이나 깎으면서까지 재계약을 추진을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무난히 재계약이 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와, 정말 메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 정말 메시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재계약이 유력하게 얘기가 됐었는데 재계약 오피셜 대신에 나온 거는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떠난다는 이런 공식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에게 고맙다는 뭐 기념 영상까지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원래는 이게 재계약 기념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참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고요. 오피셜이 나온 뒤에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남기 위해서 양보했던 연봉의 액수가요. 절반이 아니고요. 무려 70% 삭감에 동의했었다는 그런 놀라운 보도도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코페를 인용한 풋볼리스트 보도에 따르면 리오넬 메시가 기존 연봉의 30%만 보장받는 선까지 양보를 하면서 재계약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봉이 1억인 사람이면 3천만 원만 받고도 야 오케이 나 여기 우리에서 남을래요. 그냥 남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메시가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면서 바르셀로나 재계약이 거의 이제 합의가 돼서 휴가지인 이비자 섬에 있다가 지난 4일에 바르셀로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5일에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라리가 규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컨펌 받았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바르셀로나 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일을 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식으로 이게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몰랐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냥 에이 되겠지 이렇게 한 건가?
솔직히 메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열받겠습니까? 연봉을 70%나 깎았어요 본인은. 팀 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판이어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이런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수를 이런 식으로 놓치는 바르셀로나의 어떤 경영 상태나 일을 정말 똑바로 하지 못하는 이 바르셀로나 경영진들의 주먹구구식 행정도 정말 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다른 건 다 떠나서 메시급의 선수 이런 상황이 놓인 것 자체가 이 여하를 막론하고 정말 한탄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 거죠. 바르셀로나가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엄청 역대 축구팀 사상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경영을 개판으로 하고 선수 이적 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해가 안 가는 선수 이적권들을 많이 봤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하면서 작년에 메시를 놓칠 뻔했던 것도 굉장히 좀 바르셀로나가 이상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 산 증인 역할을 바르셀로나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메시급의 선수를 이런 식으로 놓치게 된다는 거는 참 너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당초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오피셜에도 양측 모두, 그러니까 선수하고 바르셀로나 모두가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했지만 라리가의 재정적,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서 실현이 안 됐다, 재계약이 안 됐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약간 면피성 멘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협상 못한 게 아닙니다. 라리가 규정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유유 뭐 이런 어떤 항변성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지경까지 온 거는 결국 경영을 개판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바르셀로나. 아니 그동안 니들이 번 돈이 얼마인데 왜 경영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제가 연봉 낮추라는데 이게 지금 주요 선수들 제대로 처분도 안 되고, 지금 메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바르셀로나가 그 메시 떠난다는 오피셜을 굉장히 빠르게 띄운 게 일종의 여론몰이다, 뭐 이런 시위적인 성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라리가가 규정을 좀 바꾸거나 예외를 적용하게 좀 유도하려는, 그래서 메시가 바르셀로나하고 이번 어떻게든 계약을 좀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얘기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부채가 10억 유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부채가 이 10억 유로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1조 6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 대부분이 상환 기간 만료 기간이 짧은 단기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리가 규정을 바꿔서 만약에 메시를 붙잡는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팀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고액 연봉자들, 뭐 레전드인 피케나 부스케츠를 비롯해서 뭐 그리즈만, 덴벨레, 뭐 쿠티뉴 이런 선수를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게 되면 연봉을 좀 깎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메시의 이탈이 바르셀로나의 몰락과 라리가의 추락을 상징하는, 앞당기는 뭐 그런 현상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설마가 사람 잡는, 아니 이게 라리가 잡는, 설마가 라리가 잡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 없는 라리가, 사실 바르셀로나가 오피셜을 서둘러 띄우면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렇게 일가를 한 것도, 이렇게 라리가가 좀 나서가지고 야 메시 떠나면 너네도 손해야, 우리만 망하는 거 아니야, 라리가도 망해, 뭐 이런 항변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도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측이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메시는 이미 바르셀로나를 떠난 상태고요. 이미 FA입니다.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를 살피는 게 현실적인 관측이 될 건데, 현재 가장 유력한 목적지로는 두 군데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PSG고요. 또 하나는 은사인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는, 그리고 오래전부터 메시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티를 내왔던 잉글랜드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두 팀 모두 중동 자본 덕분에 재정이 탄탄하고 메시 영입 의지가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메시의 1픽은 맨시티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선수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현지에서 특히 영국 현지에서는 케인 세대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오늘 새벽, 그러니까 메시가 바르셀로나 떠난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에 에스턴 빌라로부터 무려 1억 파운드에 1,600억 원 이 정도를 주고 잭 그릴리시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이적료인데요. 에스턴 빌라에서도 원래 그러니까 바이아웃이긴 한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바이아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이아웃 액수를 지불해도
팀이 무조건 팔 의무는 없는 그런 뭐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 바이아웃을 1억 파운드로 설정을 해놓은 것도 이 돈 주고 누가 사가겠어 뭐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그 돈을 맨시티가 냈고 기존에 폴 포그바가 맨유로 복귀하면서 기록했던 이적료보다도 몇백억이 더 많은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무튼 그릴리시한테 이제 10번을 줬어요. 네. 근데 이거 메시 오면 다시 10번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릴리시한테. 근데 현지에서는 맨시티가 올여름에 케인하고 그릴리시를 쌍으로 영입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적료를 예측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메시가 발표가 나면서 기조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 협상을 중단을 하고 메시 영입으로 선회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솔직히 메시하고 케인 둘 중에 한 명을 여러분이 영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물론 두 선수는 7살 차이가 나고 메시가 노장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조건도 지금 메시 쪽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라가 맨시티의 그릴리시를 팔면서 받은 돈이 1,6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토트넘의 문어 아저씨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릴리시가 1,600억이면은 케인은 2,000억 이상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기에 케인 주급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 케인을 데려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반면에 메시는 주급이야 케인보다 높겠죠. 많이 높겠죠. 근데 일단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2천억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메시 영입 과정에서는 주급을 얼마를 주든 케인과 메시 연봉의 차이가 1,000억 원 이상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메시 입장에서도 맨시티든 파리 생제르맹이든 아무튼 옮기는 게 금전적으로 뭐 손해 보는 선택은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은 바르셀로나에 어쨌든 로열티를 다 해서 연봉을 70%를 깎으면서까지 재계약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 누구도 메시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할 수가 없는 아쉬워하고 계속 지금 울 뿐이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두 팀 중에 하나 혹은 뭐 다른 누군가가 정말 그 뛰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맨시티가 여기에 지금 매달리는 동안은 케인 오피셜은 안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케인 영입 시도를 중단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케인 이 녀석은 지금 훈련도 빠지고 욕 오지게 처먹고 있는데 다시 토트넘 훈련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팬들한테 사과문 읽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맨시티가 정말 메시 영입에 관심이 있다면 메시 케인을 다 영입하는 건 솔직히 뭐 좀 무리잖아요. 뭐 다 오면 좋긴 하겠지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너무 과투자잖아.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케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났으니까요.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6일 이제 아침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저기서 다들 바쁘게 움직이겠죠. 주말에 좀 더 진전된 얘기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금토일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21세기 최고의 축구 스타가 어디로 어떻게 가든지 간에 모양 빠지지 않게 거치가 결정이 돼서 다음 시즌에도 좀 행복 축구 우리에게 또 안에는 경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토트넘 문어 아저씨 있잖아요. 이왕 그럴 거면 케인 팔고 그 돈 몰빵해가지고 메시 한번 데리고 오면 안 되나 토트넘에? 메시랑 손흥민 같이 뛰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얘기 또 더 들려오는 게 있으면 정리돼서 뭐 워낙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은 얘기들 혹은 다른 얘기거리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